2월 23일 국내 스포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국내 스포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전주 KCC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9에서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79에서 88 패배를 기록했다. 창원 LG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4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7승 24패 성적.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라거나가 더블을 기록했지만 이승현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필리핀으로 떠난 론데 홀리스 제퍼슨과 부상으로 결장한 허웅, 이종현의 공백이 표시가 났던 경기. 라거나 이승현의 휴식 구간에서는 골밑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으며 라리바운드 싸움에서 4쿼터 뒷심 대결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식스맨들이 슛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 서울 SK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85-7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92-73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플러스 최근 8경기 7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28승 16패 성적.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최준용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베스트 5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자밀 원희가 승부처의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김선영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레이업 득점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준 경기. 또한 최부경, 허일영이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후반전에 팀 속공이 살아났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최준용의 결장 속에서도 4연승을 만들어낸 서울 SK가 된다. 또한 허웅의 부상 이탈이 백코트 싸움에서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것이다. 서울 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는 전주 KCC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라거나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전주 KCC가 완벽한 속공 찬스가 아니면 템포 바스켓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163.5 언더. 신한은행 직전 경기 창원 중립구장에서 BNK 썸 상대로 61에서 7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스타즈 상대로 68-55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15승 12패 성적. BNK 썸 상대로는 유승희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김진영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4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상대 빅맨진의 물량 공세에 막힌 김소니아의 야투 효율성이 바닥을 쳤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 세컨 실점을 빼앗기며 분위기를 빼앗겼던 패배의 내용. 하나원큐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44에서 6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B스타즈 상대로 82-69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의 시즌 4승 22패 성적. 우리은행 상대로는 14개 3점 슛을 43.8%의 적중률 속에 허락했으며 3쿼터부터 점수 차이가 벌어졌던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0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협력 수비 이후 상대의 슈터를 자주 놓쳤던 모습. 또한 김혜진이 26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이날 경기에서 엑스맨이 되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올 시즌 상대전 전승을 기록 중인 신한은행이 팀 기동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신한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하나원큐는가 풀코트 프레스 수비부터 지역 방어, 맨투맨 수비 등을 통해 끝까지 노력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추천 배팅 신한은행 승 138.5 언더. 삼성화재, 한국전력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패배하며 2연패 중이다. 공격 득점은 상대보다 많았지만 블로킹에서 77로 크게 밀리며 경기를 내주었다.
이크바일이 범실을 단 4개만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김정호와 신장호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이 다소 낮았고 범실도 많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미들 블로커진의 영향력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 리베로의 리시브 효율이 0%를 찍는 등 어수선한 경기력이 이어졌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현재 같은 경기 방식이 필요하다. 이크바이리의 지난 경기 점유율은 37.9%였고 김정호가 24%, 신장호가 20.9%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삼각편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크바이리의 점유율을 줄이고 국내 선수들의 빈도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클러치 상황에서 블로킹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 리시브 효율은 평균 효율과 비슷한 수치였지만 리베로인 이상욱의 리시브 효율은 매우 나빴다. 최근 남자 배구가 리시브 효율이 떨어져도 공격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하지만 리베로가 흔들리면 경기 자체가 어수선할 가능성이 크다. KB손해보험, 홈에서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1-3의 패배를 기록하며 2연패 중이다. 서브 득점 19, 블로킹 득점 63 등으로 상대가 범실이 많았는데도 경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약했던 비에나가 득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효율이 27%로 낮았고 범실도 10개나 기록하며 현대캐피탈전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황경민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나머지 국내 자원들은 부진했다. 선발 세터로 나섰던 황태계가 1세트부터 흔들리며 신승훈이 나와 경기를 이끌었지만 측면 자원들의 부진으로 경기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전히 비에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통계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에나는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할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데도 감독과 세터진은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비에나의 평균 점유율은 47%에 달하며 지난 경기에서도 비에나는 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를 상대로 비에나는 1월 21일 38득점을 폭발시키며 승리에 기여했지만 그날은 황경민이 15득점과 28%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나름의 좋은 활약을 펼쳤다. 삼성화재가 비에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자원이 당연히 활약해야 하는 경기다.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황태기가 세트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무난한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멘트 삼성화재의 플랜을 가장 추천한다. 두 팀 중 순위가 낮은 삼성화재이기에 핸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그나마 이크바이리의 점유율을 줄이고 국내 자원들에게 공을 올려주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KB는 여전히 비에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전 세터까지 흔들리고 있는 KB가 이번 경기에서는 삼성화재를 잡아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삼성화재 승 186.5 오버. 흥국생명, GS를 상대로 3-1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다. 옐레나의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범실 2개만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을 올렸다. 김연경과 김다은이 41득점을 합작했고 리시브 효율도 각각 43%와 4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견인했다. 공격의 삼각편대가 31%, 27%, 25%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미들 블로커진에게도 14% 정도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등 이원정 세터의 분배가 빛을 발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다. 몇 경기 전까지도 중앙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이원정 세터가 중앙을 활용하는 등 깔끔한 분배를 선보이고 있다. 이주하와 김나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블로커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흥국생명의 공격수들은 공격 차단이나 범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경기 김혜란이 38%로 낮은 리시브 효율을 보였지만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효율이 높아 시즌 평균보다 높은 효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도수빈을 적절히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투입하면서 재미를 보기도 했다. 거기다 이번 경기는 새로운 감독인 아본단자 감독이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이 들어오면서 팀의 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로공사, 최하위인 페퍼를 상대로 홈에서 2-3으로 패배하며 이번 시즌 유일하게 페퍼에게 이번 패배한 팀이 되었다. 장점인 블로킹도 상대보다 적게 기록했고 서브도 2-6으로 밀렸다. 범실과 디그 등 대부분의 스탯에서 상대보다 좋지 않았다. 박정아의 공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리시브 효율이 12%로 좋지 않았다.
캣벨은 공격 효율이 14%로 떨어지며 아쉬움을 남겼다. 배유나가 공격과 수비에서 활약했지만 미들 블로커로 혼자서 경기를 뒤집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캣벨의 효율과 성공률이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캣벨은 이번 시즌 6경기에 나섰고 성공률이 40%를 넘는 경기는 단 2경기에 그쳤다. 범실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최근 3경기에서 14%, 23%, 6%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세터의 문제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특히 박정아와 배유나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 대체 용병으로 캣벨을 선택한 김종민 감독의 판단은 벌써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후방에서 임명욱과 문정원이 50%가 넘는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43개의 디그를 합작하고 있는 것이 공격력 때문에 빛이 발해지고 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흥국생명은 IBK전 패배 이후 세터가 다양한 분배를 시도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 아본단자 감독의 지휘가 가능해 보이며 그로 인해 팀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로공사는 페퍼에게 패배한 뒤 분위기가 좋지 않고 용병인 캣벨의 컨디션이 바닥을 치고 있다. 흥국생명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는 캣벨의 공격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 178.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